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2016년도 한양대 논술 전형 대비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는 75분 시험이죠. 75분 시험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띄는 탁월한 글을 써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눈에 띄는 탁월한 글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평상시에 어떤 준비들을 조금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양대가 내는 어떤 논술 문제의 구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양대는 어떤 논술 문제를 내느냐? 일단 어떤 특정한 현상을 줍니다. 현상. 이 현상이라고 하는 건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제시문으로 주어지죠. 제시문으로. 그것이 뭐가 그림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시나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어떤 어찌됐건 요 현상은 우리가 평상시에 접근해 보지 못한 뭔가 낯선 것들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낯선 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겁니다. 근데 그냥 지나치거나 했던 것들이죠. 이 낯선 현상들, 제시문, 그림, 시, 소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독해할 수 있도록 냅니다. 독해, 제시문으로. 즉 이 낯선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인 텍스트를 줍니다. 제시문을 주는데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개념적 텍스트를 주죠. 혹은 요 낯선 제시문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낯선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개념적인 것과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잘 연결시켜서 이 텍스트를 얼마나 잘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요걸 묻는 것이 1차적으로 이 대학 문제의 첫 번째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이런 현상들을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지, 혹은 유사한 사례들을 들 수 있는지, 어떤 구체적 사례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또 다른 사례에 창의적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자, 요걸 묻습니다. 즉 뭔가 논술하시오, 자기견해를 쓰세요 라는 것들을 묻죠. 즉 이해를 토대로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진행해 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논술 문제의 구조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내가 분석해야 될 대상과 분석해야 될 어떤 개념적 텍스트 이론 혹은 연결되는 어떤 제시문과 더 나아가서 이 분석한 걸 토대로 어떻게 더 다른 범주에 적용할 수 있는지, 창의적 적용이라고 하는 건 유기적으로 적용하거나, 우리가 창의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키는 거냐면요. 첫째가 뭔가 이런 상황을 새로운 어떤 관점이나 기준을 제시해서 분석하는 걸 뜻하고요. 더 나아가서 확대하는 겁니다. 확대하거나 혹은 여기에서 나타난 더 구체적인 사례가 이거야. 뭔가 축소, 사례를 드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뭔가 유기적인 것. 이러한 사례가 동일한 형태의 다른 어떤 부분에 적용된다. 이런 형태로 차근차근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쓰셔야 됩니다. 어떤 낯선 걸 주고 제시문을 통해서 분석하고 또 다른 데 적용하는 것. 자,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쓴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뭘까요? 주제입니다. 주제.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제,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문제 상황 혹은 어떤 핵심되는 쟁점, 이런 것들을 정확히 포착한 티를 내서 이 주제와 문제 상황과 쟁점과 관련해서 뭘 해야 돼요?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써야죠. 즉 낯선 어떤 주제를 던져주면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학생들은 잘 포착이 안 돼요. 이걸 잘 포착하는 방식으로 제시문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한 편의 완성된 글 특정한 주제 안에 요런 것들이 차근차근 배치되어 있으면 좋은 글이 되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쓰는 과정에서 자, 낯선 현상 제시문을 여러분들 어떻게 분석하실 거예요? 자, 분석할 때 시가 나온다 그러면 뭔가 어려워 보이는 시어를 항상 분석을 해주세요. 시어. 낯선 시어. 여기에서 이 시어를 통해서 보았을 때 나 제시문과 어떻게 연결된다. 시어. 소설이 나오면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 그죠? 인물과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식적으로 드러내면 됩니다. 이 소설에 나타난 이 등장인물은, 이 사건은, 물론 한양대가 소설이나 인물,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항상 어떤 소설이 나올 때는 인물과 사건이 뭔가 의미하는 바와 상징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이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 인물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형태로 어때? 주제와 연결시켜주는 게 좋겠네요. 자, 그림이 나온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은 그림이 들어있는 어떤 구성 요소를 정확히 구분해서 이 구성 요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성 요소가 어떤 걸 상징하는지, 다음에 구성 요소와들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그림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줘야죠. 예를 들어서 고야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안도라든지 어때요? 그림에 들어있는 이러이러한 구성 요소를 통해서 이 그림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한양대가 이렇게 75분에 내면서 인문학적인 주제를 많이 냅니다. 낯선 철학적인 주제, 낯선 개념, 이런 것들은 낯선 개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세요. 의식적으로 무조건 써먹는다.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낯선 개념을 자꾸 써먹으려고 하시고, 사용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낯선 개념들을 의식적으로 제시문과 연결지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이 제시문에 나타난 이 개념이 사실은 나에 나타난 뭐다. 나에 나타난 이런 낯선 개념이 이런 말이 가에 나타난 무엇과 어떻게 연결된다. 즉 낯선 개념을 의식적으로 제시문과 연결하면서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인문학적인 주제, 철학적인 주제, 동양 고전과 관련된 게 나오면 이런 형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낯선 현상, 낯선 제시문을 분석할 수 있는 텍스트를 주거든요. 그럴 때 이 낯선 제시문들을 이거 뭐야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시, 소설, 그림, 인문학적인 텍스트가 나올 때 각각 나름의 방식대로 꼼꼼하게 분석하는 나만의 어떤 로드맵을 조금 갖추고 있는 게 어때요? 최저가 없는, 경쟁률이 높은 한양대를 합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죠, 이거. 1차적으로 분석이 잘 돼야지. 요걸 꼼꼼히 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꼼꼼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되고 나면 뭘 해야 돼요? 제시문들은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주제와 관련하여.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가 제시문은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래서 주제가 이렇게 있으면 가 제시문, 나 제시문 혹은 다의 그림 등이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 주제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지, 혹은 관련이니까 논리적인 관계도 됩니다. 혹은 인과성이라든지 논증이라든지 어떤 시간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따져가면서 주제와 관련해서 관련성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뭘 하면 돼요? 논제에 명확하게 답을 하면 됩니다. 자, 명확하게 답한다는 말은 내가 한 편에 완성되는 글을 쓰는데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논제의 질문에 정확히 답하는데 쭉 읽으면 이 학생은 일관되게 주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쓰는구나. 그래서 논제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답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학생의 사고력이 드러나야 되거든. 사고력. 결국에는 사고력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단추는 뭐예요? 텍스트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읽는가. 그죠? 논리적 사고죠. 그죠? 얼마나 텍스트를 논리적으로 읽는가. 그 다음에 텍스트에 들어있는 개념들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는가. 즉 이런 어떤 인과나 논증의 제시문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잘 적용하면서 글을 쓰는가. 그 다음에 이 주제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아니면 보편적으로 타당한가,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세 번째, 창의적으로. 이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가, 확대 축소할 수 있는가. 결국에는 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는데, 답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의식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따져보시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든다. 그러면 어때요? 대학이 떨어뜨릴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한양대 문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좀 낯섭니다. 즉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문제 자체가 조금 낯설고 주제 자체가 낯설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툭 들거든요. 그러면
요 낯선 현상 제시문과 관련해서 가장 뭘 찾아야 돼요? 도대체 문제가 뭐냐? 쟁점이 뭐냐? 요걸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아, 이 주제를 묻는구나. 이 문제를 묻는구나. 이 문제를 딱 포착을 했으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때요? 요걸 쭉 찾은 다음에 제시문들 사이에 뭘 찾아야 돼요? 연관성을 찾는 거지. 연관성. 그죠? 연관성을 찾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창의적으로 드러낼까? 요 고민들을 하시면 됩니다. 한양대 문제를 그래서 쓰게 시키면 많은 학생들이 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글짓기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글짓기. 자, 글짓기가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제시문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요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게 안 되면 글짓기가 안 됩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에 왜 별표를 쳤는지 이해되시죠? 글짓기가 안 되려면 제시문에서 뭔가 중요한 것, 낯선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읽어내야 될지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명확한 전략들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할 거며, 소설을, 그림을,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제시문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조금 넣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세요. 작년도 기출, 작년도 모의논술, 그리고 2014년도 정도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한양대 문제는 얼추 대비가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문계 문제입니다. 인문계, 인문 1, 2 문제. 상경계열은 약간 다릅니다. 상경계열은 정확한 어떤 독해에 기반한 문제를 쓰기 때문에 약간 다르지만 인문계열은 요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아마 한양대를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잘 적용을 하는 어떤 연습들을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차근차근 익혀 나가면 되겠습니다. 한양대 준비 꼼꼼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